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송숙희 작가의 내 인생 최고의 직업은 인포프레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프레너라는 거는 인포메이션하고 안트르프르너, 정보 기업가 합성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표현인데, 인포프레너 하면 뭔가 대단히 신종 비즈니스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주변에 보면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도 인포프레너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유명 블로거라든가 유튜버 또는 실용서적의 작가, 이런 것들이 또한 강연으로 이어진다거나 또는 코칭, 상담,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포괄해서 인포프레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엘빈 도플러가 1980년대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보 권력 시대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사회가 구현이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인포프레너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은퇴 이후에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 인포프레너로서의 삶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구조로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요약한 게 바로 이 책, 내 인생 최고의 직업은 인포프레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컨 잡으로서의 또 인포프레너의 삶을 한번 개척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또 지금부터 준비를, 또한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아직 방향을 잘 잡지 못했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만한 거리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야의 시대가 온다. 일본의 IT 전문가인 우메다가 한 말이라고 그래요. 이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전문가의 시대는 가고 있죠. 우리 전문가에 대한 비판은 여러 책이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과거처럼 높지가 않죠. 그리고 제야의 시대가 온다가 아니라 이미 벌써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책을 봐도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야 인사들이 하고 있어요. 타이틀, 학력, 학위 그런 거 없이 그 분야에 열심히 파서 굉장한 나름대로의 SNS에 팬덤을 구축하면서 책도 출간을 하는, 이미 제야의 시대는 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일정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문가라는 거는 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주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메다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학 교수도 사무 처리와 회의로 정신없이 바빠서 지적 생산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야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인포프레너스 비즈니스가 기반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자유롭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야의 인물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벌써 왔다, 이미 왔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러한 개념으로 인포프레너 비즈니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 서기의 계기, 이 저자의 이야기인데, 당시 취재했던 의사분이 있었는데 50대 초반부터 대체의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면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탄탄한데 왜 또 다른 걸 공부하실까? 근데 이 의사분이 앞으로는 나이가 더 들면 이 손이 떨려서 진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체의학을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대체의학에 관한 인포프레너가 되겠죠. 정보 비즈니스. 지금은 60대인데 아주 짧은 시간만 VIP 환자들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개인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저자의 이제 선배라고 하는데,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송숙희 저자가 여기에 강렬한 인상을 받게 돼서 독립 비즈니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신 분이죠, 저자분이.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00세 시대, 말로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현역의 길을 항상 추구하고 탐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보 상품의 유통, 이런 인포프레너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는 미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의 시조는 데일 카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근데 데일 카네기의 책은 사실 뭐 대단한 책이죠. 읽어보면 너무 대단한데 최근에도 또 다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데일 카네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나, 그 시기가 출판사에서 양장본이 아니라 가격이 싼 페이퍼백, 종이책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한 정보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정보 상품의 유통이 바뀐다는 거죠. 앤서니 로빈스, 이분이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4년도부터 TV 정보 광고가 막 시작이 됐대요. 우리 케이블 방송 보면은 정보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책이나, 당시에는 80년대니까 이제 카세트 테이프, 뭐 이후에는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거야. 최근의 정보 산업은 거의 패턴이 블로그 포스팅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죠. 책이 출간이 돼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되면 그와 관련된 강연 요청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또 유튜브가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비즈니스 자체가 완결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가지뻗기, 어떤 걸 하다 보면 다른 영역으로 정보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 간에 정보 산업이라는 게 어떤 식의 유통이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일이어야 버틸 수 있다. 우리 백만장자 메신저에서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메신저 비즈니스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많죠. 그 저자는 2년을 일단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2년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일이어야 버틸 수 있다. 좋아하지 못하면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공한 인포프레너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제강 분야, 포철 출신인데 기능인의 삶에 대해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유명 대학 엔지니어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만화가 이용우 씨는 40년 동안 그 4컷짜리 만화를 12,000편을, 말이 그렇지, 12,000편의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포프레너 비즈니스, 메신저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로 시작하라. SNS는 굉장히 많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많은데, 이 저자는 블로그를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정보 산업인데 이 단문 메시지로 어떤 정보를 유통하는 데는 굉장한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글을 올려놓으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포프레너 비즈니스, 메신저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다 긴 글, 긴 호흡으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 카페는 아무래도 또 방문객들이 글을 쓰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나만의 정보를 쌓아두는 공간이라면 블로그가 나을 것 같고, 소통하면서 일종의 또 비즈니스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포프레너로서 확장을 하려면 카페 같은 경우도 괜찮겠죠. 인포프레너 비즈니스의 최종 병기는 책입니다. 일단 책을 내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학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비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성껏 블로그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글을 좀 완결해서 하나의 책이 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었다면 본인이 출판사에 의뢰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 그 전에 이 출판거리를 찾는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먼저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저도 첫 번째 책을 낼 때, 제가 책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의뢰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최근에는 자가 출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은 못 해봤는데 뭐 전자책 같은 경우 굉장히 수월하게 자가 출판이 가능하고 종이책도 자가 출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자가 출판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또는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서로 이제 홍보가 순환이 되는 거죠. 책이 구매가 되면 그 책으로 인해서 또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연 같은 것들, 세미나 기획해 볼 수 있고 1대1 코칭,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는 1대1 코칭도 할 수 있겠고 최근에는 원데이 세미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여기저기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개인이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독창적인 정보를 뭔가 개발해서 전파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를 두루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Q를 키워라. 여기서 L은 리터러시를 의미하죠. 우리말로 하면 문해력, 그러니까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 이러한 문해력을 평상시에 잘 연마를 해야 인포프레너 비즈니스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은퇴자를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100세 시대 지금 20대라 하더라도 평생 최소 5-6번 정도의 그 직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뭐 하나 전공을 하잖아요. 뭐 부전공 해봐야 2개인데 과연 5-6번의 직업을 어떤 능력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뭐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능력으로 한정을 짓는다 하면 굉장한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 바꿀 수 있는 능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정보를 습득하고 읽고 생각하고 거기서 통찰을 발견하고 그걸 쓰는 거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포프레너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문해력, 리터러시 능력이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습득해놔야 될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40부터 65세까지가 뇌의 능력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지? 이해를 못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40에서 65세 정도가 이 종합할 수 있는 능력, 직관력, 우리 블링크 책도 봤잖아요. 그다음에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능력, 어휘력, 판단력,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은퇴 연령이다, 모든 것들이 지금 예전 같지 않아, 생각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이런 거는 다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정보 비즈니스, 인포프레너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존에 올려드린 백만장자 메신저하고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